네, 이번에 3P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임병규라고 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프리버드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6년, 벌써 27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0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PL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PL은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줄여서 3P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부할 항목은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PL, 제3자 물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PL과 관련이 되어 있는 택배비에 대한 활용, 택배비의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3PL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3자 물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항목들이 계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PL 제3자 물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물류라고 하는 이 3PL은 현재 그 이커머스를 포함한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물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PL이 제품의 입고, 그 다음에 출고, 배송, 재고 관리,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내가 하지 않고 전문 업체한테다가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3PL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PL을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1PL, 2PL, 그 다음에 3PL, 4PL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기지만 그 1PL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L을 제1자 물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1자 물류의 경우에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을 직접 운송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1PL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는 택배사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올리고 택배사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배송을 해주는, 요것이 바로 1PL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사의 물류창고가 있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계약되어 있는 택배사를 통해서 배송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1PL 제1자 물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2자 물류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류회사를 따로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이 물류를 담당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차량이나 비행기를 통해서 직접 배송하는 것.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가구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상세 설명에 직배송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2PL에 해당된다. 그래서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고 물류회사를 통해서 직접 배송을 하는 형태, 이것이 2PL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자 물류입니다. 3자 물류를 도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밑에 쪽에 판매자, 그 다음에 3PL, 그 다음에 다시 판매자, 이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주문 확인 및 주문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발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고객으로부터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발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주 요청한 거를 누가 받냐 하면 3PL 전문 업체에서 받아서 상품을 찾아서 피킹을 하고 이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킹을 합니다. 이제 포장 박스에다가 싸고 그걸 갖다가 택배 송장을 붙여서 택배회사에서 오게 되면은 배송을 하는 것까지, 배송을 한 다음에 배송을 하고 나서
택배의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것까지가 3PL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송장 번호를 받아서 송장 번호 받은 것을 쇼핑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물량에 대한 재고 조사까지 하는 거를 판매사가 다시 진행을 하는 것. 요 형태가 3PL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PL입니다. 요 4PL은 제4자 물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는 이거 갖다가 이제 풀필먼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주문부터 시작해서 반품 AS까지를 통틀어서 진행하는 것을 이제 풀필먼트, 제4자 물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 한번 그 항목별로 내용을 보게 되면 풀필먼트 해가지고 고객의 주문 처리 과정 전반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자동 주문 수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상품을 피킹, 패킹한 다음에 출고 배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장 번호 자동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 체크하고 물류비를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을 때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 또 환불까지 모든 물류를 다 처리하는 것을 4PL, 풀필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글로벌 쇼핑몰이 이 풀필먼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FBA라고 해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해가지고 미국 아마존은 물류 창고를 따로 두고 판매자의 물건들을 전부 다 물류 창고에 두고서 이 제4자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그 3PL의 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쇼핑몰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다. 요럴 때 이제 물류 쪽에 이런 그 업무를 다른 전문 물류센터에 넘기는 것이 바로 3PL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뭐가 좋으냐면 물류비가 일단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물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오히려 이제 내가 판매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판매 쪽에 더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한다든지 그쪽에 좀 더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이 비용 대비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3PL이 장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PL의 특징은 물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문 업체가 이제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작업을 하고 상품을 쇼핑몰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나서의 상품을 갖다가 재고에 대한 부분만 잘 체크해 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쇼핑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쇼핑몰을 진행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물류업체인 3PL 업체와 계약을 해서 상품을 받아서 택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송장 처리 이런 것들을 다 3PL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배비 활용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택배 업체하고의 계약과 관계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를 이제 처음 쇼핑몰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또 택배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난감해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택배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박스의 크기, 두 번째는 박스의 무게, 세 번째는 택배 건수 이렇게 해서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해가지고 박스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박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더합니다.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합이 택배 박스의 크기이고요. 두 번째는 한 개의 박스에 대한 무게입니다. 요 박스에 대한 무게는 그 박스까지 같이 잰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박스의 무게는 한 개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개월 동안에 평균으로 보낸 택배 건수가 바로 택배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택배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잘 하시고 물량이 많은 업체는 택배비가 쌉니다. 저렴하죠. 근데 처음 시작하고 택배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판매 능력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택배비로 세이브되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높이는 80cm다라고 했을 때 또 무게가 2kg 이하다. 하나의 무게가 2kg 이하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택배 건수가 500건 이하다라고 했을 때에 요거는 그 택배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 2,500원 정도 예상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택배비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게 박스의 크기, 그 다음에 박스의 무게, 그리고 택배 건수,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택배 건수입니다. 그러니까는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갔을 때에 내 차에, 내 탑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수량을 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택배 건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높이가 80cm 이하다. 또 무게가 2kg 이하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500건인 경우에는 택배비가 2,500원이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사례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도 똑같이 80cm고 무게도 2kg 이하고 근데 한 달에 3만 건 이하의 물건을 보내고 있다. 이랬을 때는 택배비가 1,7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8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800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건수가 10,000건, 20,000건, 30,000건 이렇게 되면 이 택배비가 차지하는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해를 왜 들었냐면 3PL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내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3PL 업체의 경우에는 택배비를 1,700원 이하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셀러들은 2,500원, 또 3,000원, 3,500원 이렇게 비싼 금액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의 입장에서는 3PL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저렴한 택배비로 상품을 보낼 수가 있고 3PL 업체에서는 그 세이브된 그 택배비만큼의 이윤을 가지고 3PL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PL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써놨죠. 가장 중요한 거는 택배 건수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처음부터 3PL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물량이 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3PL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3PL의 세부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L이 이제 우리가 이제 3PL을 계약을 하게 되면
견적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견적서의 세부 항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의 세부 항목은 첫 번째는 보관비, 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하차비입니다. 내 물건을 상차한다거나 아니면 하차하는 비용. 포장비입니다. 주문이 내려왔을 때 박스 포장을 하는 포장비. 네 번째는 택배비입니다. 운송하는 운송비가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검수비가 들어갑니다. 이 검수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아니면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지에 대한 검수하는 비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반품비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불량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객 변심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반품을 받았을 때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반품을 받고 나서 이 상품을 재판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본사로 돌려보낼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검수까지 하는 거를 반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관비입니다. 팔레트를 기준으로 보관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크기가 1.1m 곱하기 1.1m, 그 다음에 보관비에 해당하는 높이는 1.6m까지를 보관비로 따지고요. 한 달 정도 보관을 했을 때에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품이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관비가 더 업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차비입니다. 입고할 때의 하차비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상품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하차하는 비용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관비도 받고 또 주문이 내려오면은 택배비도 받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차비는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1톤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 또 2.5톤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원 정도 책정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팔레트로 이렇게 뜬다고 하거든요. 팔레트로 떠서 내리는 경우에는 주로 이 하차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로 입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로 입고할 경우에는 수작업이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톤에 2만 원, 2.5톤에 한 4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하차비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20피트 컨테이너가 있고 40피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물건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반만 채우거나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다면은 컨테이너는 물건을 가득 채워서 갖고 올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20피트의 경우에는 하차비가 한 20만 원 정도, 40피트의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 다릅니다. 네, 요게 이제 그 3PL 업체마다 다 다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포장비입니다. 포장비는 규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고 포장 방법에 따라서 추가금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제 포장하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무겁거나 특수 포장이거나 냉장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포장비가 아무래도 더 비싸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화주 포장, 그러니까 3PL 업체의 포장 박스나 포장지를 그냥 쓴다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3PL 업체의 이 포장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사에서 포장 박스를 갖고 오는 경우와 3PL에 있는 박스를 쓰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래도 3PL 업체의 포장 박스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배비입니다. 요게 이제 그 3PL에서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한 2,5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 3만 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1,700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3PL 업체에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3PL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PL을 거래하게 되면 아무래도 택배비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고 출고입니다. 입고비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하고요. 출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온라인 업체의 경우에 정확한 수량,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한 부분을 그 계약할 때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손이나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수 요청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품비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변신 반품이거나 아니면 불량 반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기본 비용이 있습니다. 기본 비용이 정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왔을 때 정리하는 비용이 한 200원 정도 책정이 되고요. 검수비도 한 200원 정도 책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택배비가 2,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반품비를 기본 비용 200원, 또 검수비 200원, 그 다음에 반품 택배비 2,500원 해서 다 더해서 2,900원 이런 식으로 반품비를 책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이 3PL 업체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한 거,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러한 제품이고 파손의 위험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냉장이다, 아니면 냉동이다. 또 크기가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세부적인 비용, 그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좀 철저하게 잘 체크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3PL 업체하고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을 이제 입고하고 출고하고 했을 때 너무 멀면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3PL 업체의 위생 상태와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3PL 업체를 좀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P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